자, 그럼 지금부터 추정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정 과정은 제가 두 번 설명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스탠다드한 방식을 설명드릴 거고, 두 번째는 그 스탠다드 방식이 말 그대로 그렇게 해야 되지만 실제로는 이제 컴퓨테이셔널이 굉장히 코스틀리합니다.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고 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컴퓨테이션한 코스트가 커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완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를 또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선 스탠다드한 방법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방법을 설명드릴 거고, 세 번째 방법도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제가 먼지만 설명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저는 그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하지만 최근에 파퓰러하게 쓰고 있긴 합니다. 일단은 언제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 것이고, 일단 스탠다드 방법부터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죠. 일단 모형은 매크로 파이낸스 모형을 설명드릴 거예요. 왜냐면 매크로 변수가 없는 경우는 매크로 파이낸스 모형의 스페셜 케이스 불가하니까. 그죠? 자, 그럼 이제 이걸 베이징을 취한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이렇게 있죠. 데이터는 이제 다 만기 수익률입니다. 이거 이제 만기의 종류는 타우1, 타우2, 뭐 타우3, 타우_n. 그러니까 n개의 이제 만개가 있다. 만개 개수는 n개가 있다. 관측되는 YTM의 개수는 n개다. 그리고 n개의 만기 수익률 벡터가 이제 RT입니다. 여기서 RT고, 그 다음에 YT는 이 RT와 매크로 변수의 이제 벡터입니다. 이게 이제 종수 변수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건 상태 공간 모형이에요. 그래서 얘가 이제 매점 디케이션입니다. 매점 디케이션. 그래서 이제 RT는 우리 공식에 따라서 A 타우 나누기 타우 I, B 타우 I 나누기 B 타우 I, 그리고 FT의 선형함수죠. 그리고 이제 얘는 우리가 measurement error라고 부르기도 하고, 여기서는 우리가 pricing error라고 부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론적으로는 얘랑 정확하게 똑같아야 되지만, RT와 얘가 정확하게 똑같아야 되지만, 우리가 데이터를 관측하는 과정이나 수집하는 과정, 그리고 아니면 이게 실제로 프라이싱하는 과정에서 뭔가 오류가 발생하거나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라고 하고, 그것들은 다 여기로 잡아냅니다. 그리고 이제 매크로 팩터는 매크로 팩터 같다 라고 그냥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measurement equation을 이제 벡터 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된 거죠. yt는 이제 a 더하기 b 곱하기 ft고, 당연히 이 a, b는 뭐가 되겠습니까? 얘는 이제 개별 만기 수익률이고, 그죠? 얘는 벡터란 말이죠. 그래서 개별들의 벡터, 그죠? 개별 만기 수익률에 대한 상수항, 개별 만기 수익률에 대한, 우리가 보통 이런 거 우리가 계산 경제학에서나 이런 데서 이제 슬롭 코에피션트라고 하고, 파이낸스에서는 팩터 로딩이라고 부르는 부분, 팩터에 대한 개수들은 이렇게 다 벡터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 만기 n개니까 이것도 n개가 있겠죠. n개가 있고 매크로 팩터가 두 개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상수항은 제로입니다. 그래서 얘는 n 더하기 소문자 m 이제 만개 그 거시 변수 개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b 바는 보시면 이제 방금 이 개별 팩터 로딩의 이제 벡터. 근데 얘들은 각각은 b타고 각각은 전부 다 3x1이란 말이에요. 3x1, f가 3입니다. 그죠? 3x1인데 얘를 다 이제 눕혀서 쌓은 거죠. 쌓은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제로. 왜 그러냐면 여기다가 b에다가 뭘 곱하면 b에다가 얘를 하잖아요. 근데 얘를 하는데 얘가 들어가면 안 되고, 원래는 이게 xt가 들어가줘야 하는데 왜 ft가 있지? 이상하네. 오타인가? 그런 것 같은데. 오타입니다. 오타. 이게 xt가 들어가죠. 이게 xt가 들어가거나, 얘가 b바가 되고, 얘가 ft가 되거나, 그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b바 곱하기 ft 또는 b 곱하기, b 곱하기 xt. 근데 이게 a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면, 이제 이거 b는 그대로 맞고, ft를 xt로 바꾸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xt로 바꾸면, 이 xt 안에 ft도 있고 mt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b바 곱하기 ft, 그 다음에 0 곱하기 xt가 될 거예요. 그죠? 왜냐면 이 rt는 이제 이 ft에 영향을 받는 거니까, 그죠? 결정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mt에 대해서는 0 곱하기 ft 더하기 identity matrix 곱하기 mt.
그죠? 왜냐면 그래야 MT는 MT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MT는 MT가 되도록 이 B의 밑에 부분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위에 부분 이렇게 되도록 이제 위에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얘가 이제 상태 공간 모형의 이제 메저먼트 이퀘이션이고, 그 다음에 트랜지션 이퀘이션은 팩터 프로세스 자체가 이제 트랜지션 이퀘이션이 되는 거죠.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추정해야 될 파라미터를 한번 보죠. 추정해야 될 파라미터가 이제 GFFQ가 한번 뭐였는지 한번 보죠. GFFQ 있습니다. 자, GFFQ가 어딨냐? GFFQ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저 위에 있겠죠? 더 위에 있을 것 같은데 더 위에 여기 없나? 여기에 없나? GFFQ는 중요한데 이거는 제가 꼭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여기 있지만 여기 있다. 자, 보시면 여기 보시면 GFFQ 안에 GFF도 있고 뭐 L도 있고 그 다음에 FF도 있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추정할 때 얘 추정하고 얘 추정하고 얘 추정해도 됩니다. 이거 세 개를 추정하면 얘가 계산이 되는 거죠. 또는 얘 추정하고 얘 추정하고 예를 들면 얘를 추정하고 PF를 추정하지 않아도 되죠. 그러니까 얘를 바로 추정해야 돼요. 그럼 얘를 추정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얘를 추정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GFF를 이렇게 정의를 해버리면 우리가 B 계산할 때, B 타워 계산할 때 한번 보세요. B 타워에 관한 식. B 타워에 관한 식. 여기 보시면 B 타워가 GFFQ에서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일종의 등비수예요. 등비수란 말이에요. 등비수율. 꼭 등비수는 아니지만 어쨌든 마치 AR1 프로세스 같은 거죠. 이렇게 보면 얘가 바로 그냥 B가 어떻게 변하는지 나와요. 근데 B를 보시면 이게 팩터 로딩이란 말이에요. B가 뭘 결정하냐면 B타가 뭘 결정하냐면 각각의 F가 이제 만기가 다른 채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를 나타내는 거예요. 기본도 꼭 그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얘는 이제 절대값이 1보다 작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아이겐 밸류가 1보다 작아요. 그 이제 만기에 커지면 커질수록 F가 이제 YTM에 미치는 영향이 작아지고 다 작아진 건 아닌데 1로 고정된 것도 있긴 합니다. 어쨌거나 기본적으로 얘에 따라서 팩터 로딩이 결정이 돼요. 얘에 따라 팩터 로딩이 결정이 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 FT가 어떻게 식별될지가 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추정하기가 어렵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얘에 대한 정보가 있거든요. 얘에 대한 정보가 뭐냐면 이제 동일 시점에서 FT가 동일 시점에서 만기가 다른 YTM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가 바로 GFFQ로 식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따로 추정한 것보다 얘에 따라 추정하고 얘에 따라 추정해서 GFFQ를 만드는 것보다 얘를 바로 추정하고 얘 추정하고 예를 들면 얘 추정하고 L 추정해서 PF를 계산하는 게 더 통계적으로 더 유리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또 얘에 대한 프라이를 주기도 편하고 또 얘에다가 어떤 제약을 부여하기도 편해요. 자, 제약을 부여해야 돼요. 그 제약이 뭔지는 또 제가 또 설명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제약은 여기에다 부여돼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제약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런 놈이 제약을 부여해서 우리가 원하는 GFFQ의 제약을 만들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냥 바로 얘에다 제약을 부여하고 얘를 바로 추정하기 훨씬 용이합니다. 그건 제가 또 설명드릴 겁니다. 설명드릴 게 무지하게 많네. 자, 그래서 이 첨석체 모형은 이렇게 한번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대로 알고 하기가 굉장히 많은 시간과 이런 경험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고 싶다 해서 바로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배워두면 두고두고 계속 이제 할 수가 있어요. 본인의 스페셜티로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자, 그럼 그렇다 치고, 자, 다시 위에 올라와서 GFF를 추정하고, 그 다음에 G는 당연히 추정하고, 델타 추정하고,
베타. 이 베타는 이제 단기금리식에 대한 단기금리식의 팩토로딩이었죠. 얘는 델타 단기금리식의 이제 상승이고, 얘는 이제 거기서의 그거죠. 저기 마켓 플러스 리스크에서의 상승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 보시면 뭐가 없냐면, 자, 여기에 이렇게 있고, 얘는 그 팩터 프로세스의 분산 공분사 행렬이고, 그죠? 얘는 이제 그 measurement L의 이제 measurement L의 분산 공분사. 얘는 다이고널입니다, 기본적으로. 자, 그죠? 다음에 이거는 뭐 그냥 제가 다 말로 이런 것들은 다 제가 말로 설명드릴 거고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이거 중요합니다. 자, 보시면 GFFQ는 기본적으로 3x3입니다. 3x3인데 얘 모형을 이렇다고 가정을 할 거예요. 왜? 왜냐면 자, 이때 이 카파는 우리가 추정할 겁니다. 왜 이렇게 가정하냐면 이 얘를 이것하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베타는 내가 1, 1, 0이라고 고정시켜 버릴 거예요. 얘는 이제 식별 눈에 보이지 않는 은닉인자 식별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얘는 이제 얘도 일단 1, 1, 0으로 제어를 가겠습니다. GFFQ의 형태는 이렇다고 제어를 가하고 F 베타는 1, 0이라고 제어를 가하겠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가정을 하고 이렇게 가정하면 내가 B타우를 내가 만들 수 있겠죠. B타우를 내가 만들 수 있겠죠. B타우를. 왜냐면 B타우 만드는 공식이 있잖아요. B타우 만드는 공식 아까 본드 프라이싱 포뮬라 있잖아요. 본드 프라이싱 포뮬라. 방금 지나갔다. 순간적으로. 이제 이 공식, 이게 대문자, 이거 노테이션 다른 겁니다. 이게 대문자인데, 여기서는 다 다르게 하지만, 어쨌거나, 얘 알고 있고, 얘 형태 알고 있으면, B타우 계산할 수 있겠죠. numerically든, analytically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어디냐? 하게 되면, 이게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계산하게 되면, 이런 형태가 나와요. 이런 형태 나옵니다. 이런 형태를 이제 이런 형태 나중에 타로 나눠주면 여기다 또 타로 나눠줘 버리면 왜 타로 나눠주냐요? 왜냐면 타로를 나눠주면 그게 바로 만기 수익률에 대한 팩터 로딩이에요. 얘는 본드 프라이스에 대한 팩터 로딩이고, 그죠? RT에 대한 팩터 로딩 여기다가 타로로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타로로 나눠주면 이런 형태가 돼요. 이게 뭐냐? 이거 어디서 본 적 있죠? 이게 바로 다이나믹 넷센 스케일의 팩터 로딩이에요. 그리고 팩터 로딩이 다이나믹 넷센 스케일 형태로 나오면 그런 팩터들은 뭐로 식별되는 겁니까? 그런 팩터들이 바로 레벨 슬롭 커버리지로 식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팩터들이 FT가 레벨 슬롭 커버리지로 식별이 되도록 GFFQ를 이런 형태로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가정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가정하지 않으면 그냥 3x3니까 파라미터 9개를 추정을 해야 돼요. 파라미터 수가 너무 많죠? 파라미터 수가 너무 많아요. 또 이 파라미터들이 각각을 다 추정하다 보면 이렇게 우리가 그게 적절한 제약을 할 때는 적절한 제약을 부여할 때 훨씬 더 효율성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추정이 훨씬 그러니까 인입션 팩터도 좋아지고 오히려 심지어는 추정했을 때 추정치의 분사 공분산도 훨씬 좁고 프레사이스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다 충해보면 쓸데없는 파라미터들이 많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파라미터들의 분산도 커지고 또 굉장히 언스테이블 하다는 게 무엇이냐면 로컬 맥시마의 문제가 굉장히 심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제약을 부여해요. 그럼 추정이 굉장히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약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GFFQ를 직접적으로 바로 추정한 이유는 이제 이런 제약을 바로 부여할 수 있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은닉인자 FT를 레벨 스로 커브처로 식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얘도 그냥 우리가 제약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게 분산 공분산이니까 분산 공분산을 어떻게 이게 다이고널한 볼레티티 매트릭스와 얘는 이제 다이고널 텀이 111이 이제 콜레이션 매트릭스로 이제 디컴포즈 할 수 있죠. 그래서 얘를 V와 갬마를 추정합니다. 오메가 바로 추정하지 않고 그냥 추정의 편의상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GFFQ 자리에 이제 그냥 카파를 수정하는 거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MCMC 수정하는데 보시면 이 파라미터들이 보시면 이거 파라미터들을 한번 볼까요? 쭉 파라미터들이 있고 솔루션을 보죠. 솔루션 이게 솔루션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얘는 단기금리 인터셉터면 근데 단기금리 인터셉터인데 얘가 델타가 그러면 단기금리에만 있는 거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단기금리에만 있는 게 아니죠. 얘는 왜? 왜냐면 A2 계산할 때도 델타가 들어가고 A2는 델타 더하기 A1이잖아요. 그죠? A2에도 들어가고 A3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모든 만기 수익률에도 델타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단기 수익률만 가지고 델타 추정된 거 아니란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보세요. L이 뭐냐면 이 아까 그 오메가 있죠? 팩터의 분석 공분사의 트랜스키 디컴포지션이란 말이에요. 이 L이 팩터 프로세스에 있는 게 아니라 상수항에도 들어가 있죠. L이 여기도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있잖아요. 팩터 로딩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 팩터 그 그러니까 팩터의 분석 공산이 이게 팩터 프로세서에만 있는 게 아니라 메저먼트 이퀘이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L이 또 어떤 역할이냐면 이 L이 상수항을 피팅하는 역할도 있고 팩터 로딩을 피팅하는 역할도 있어요. 그럼 또 이 상수항은 또 무슨 뜻이냐? 상수항을 또 보면 상수항을 다시 쭉 한번 봅시다. 아까 이제 매점 이퀘이션을 보면 알려나? 이거를 한번 봅시다. 이거 보시면 일단 FT에 이게 우리 ST가 들어가지만 FT, ST든 전부 다 평균을 제거했다 쳐봐요. 평균 제거했습니다. 왜냐면 일단 팩터 프로세스가 VL1인데 상수항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의 unconditional mean은 제로예요. unconditional mean은 제로입니다. 그러면 YT의 unconditional mean은 뭐가 되겠습니까? B 곱하기 FT unconditional mean은 제로니까 날라가고 결국 A가 되는 거예요. A. 그럼 A는 뭐냐면 이거란 말이죠. 특히 이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상수항이라는 게 RT의 상수항이라는 게 결국 뭘 의미하냐면 이 RT의 상수항 얘랑 뭐냐면 얘가 바로 얘의 unconditional mean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면 얘는 이제 unconditional mean이 제로니까. 그러니까 얘는 평균 수익률 곡선을 피팅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얘는 수익률 곡선의 평균값을 피팅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평균값을 피팅하는데 A타가 중요하고, 근데 이 A타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델타도 들어가지만 뭐도 들어갑니까? L도 팩터의 볼리티티도 들어가고, 또 그만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만 들어간 게 아니라 뭐도 들어갑니까? 뭐 됩니까? 비타도 들어가죠. 그러니까 팩터 로딩에 있는 파라미터들도 들어가요. 그죠? 팩터 로딩에 있는 파라미터를 들어가죠. 팩터 로딩에 있는 파라미터 뭐 있습니까? 이거 보시면 A타를 계산할 때 뭐 B타워 마이너스를 들어. 그럼 B타워 마이너스를 들었는데 B타워 마이너스는 또 뭐에 결정되냐? B타워 마이너스는 또 베타와 GFFQ에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파라미터들이 사실상 모든 파라미터들이 사실은 그 수익고순의 unconditional mean을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파라미터가 하나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파라미터가 여러 가지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파라미터들이 또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프라이어를 쉽게 정하거나 이게 프라이어를 쉽게 정하기도 어렵고 또 이제 추정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로컬 맥시멈 문제가 많아서. 왜냐면 하나의 그 관측치의 모먼트를 맞추기 위해서 그 특정 파라미터만 잘 맞추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의 파라미터를 다른 파라미터로 대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로컬 맥시멈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우리 여러 개가 되는 거예요. 봉우리가 여러 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이제 추정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 그래서 이제 MCMC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프라이가 만들기 어려워요. 그래서 프라이를 어떻게 할 거냐면 프라이 디스트리뷰션 내 마음대로 각 파라미터별로 프라이 디스트리뷰션을 내 마음대로 만들어요. 내 마음대로 일단 해요. 그냥 나의 감만 믿고 한 다음에 그 프라이어로부터
그럼 각 프라이 디스트리뷰션부터 내가 파라미터를 뽑아낼 수 있겠죠. 그럼 랜덤 샘플링 하는 거예요. 프라이로부터 데이터 하나도 안 쓰고, 그럼 그 파라미터가 있으면 이론적인 이론적인 컨- 이론적인 수익률 곡선을 만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A 타우에 A 타우에다 타우 나눈 거 상수항 만들 수 있겠죠. 그거 만드는 거죠. 그거 만들면 이걸 막 반복을 해요. 그럼 반복을 하다 보면 결국적으로 프라이어 임플라이드 일드 커브의 디스트리뷰션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의 평균도 그려볼 수 있고 이게 퀀타일도 그려볼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론적으로 원하는 그 형태가 되는 거냐, 이론적 형태를 원한다는 게 뭐냐면 일단 평균적으로 이렇게 좀 우상향해야 되고 컨케이브 해야 되고 또 값도 이게 좀 리저블하게 좀 베리에이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면 이게 너무 타이트해 버리면 이게 퀀타 90, 90% 95% 프레디빌리티가 이렇게 좁아 버리면 사실은 데이터에 정보가 들어갈 여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넓어야 되는 거죠. 또 너무 넓어도 안 돼요. 왜 너무 넓으면 안 되는지는 지금 설명하겠습니다. 그냥 지금 설명드리죠. 또 나중에 설명하는 것도 까볼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버리면 무슨 말씀하냐면 사실은 극단적인 경우가 이제 디피시브 프라이인 거죠. 그냥 플랫 프라이 같은 거죠. 그게 뭐 너무 넓어버리면 사실은 라이크루드만 갖추자는 거예요. 라이크루드만 가지고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추정할 수는 있죠. 그럼 추정을 해요. 그러면 그 추정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하냐면 추정한 다음에 이게 로컬 맥스가 문제가 되게 심해요. 그럼 로컬 맥스가 문제가 심한지 안 심한지를 어떻게 아느냐? 그러면 파라미터가 많잖아요. 그럼 파라미터가 많이 샘플링 됐어요. 일단 라이크루드 포스테리아지만 실제로 라이크루드죠. 그 샘플링 했어요. 그러면 한 다음에 파라미터 수가 좀 많은데 그럼 그중에 이메일 파라미터 두 개 선택해요. 그럼 두 개 가지고 우리가 컨투어를 그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을 그려보는 거예요.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을 그려봤을 때 그걸 그려가지고 그린 게 지금 이 그림이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신 이런 그림이 나와요. 그 보시면 이게 지금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을 그린 거고 이게 컨투어예요. 보시면 봉우리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이건 어떤 파라미터를 잡아준 경우가 되게 많고 이게 각각 다른 파라미터들인데 이렇게 봉우리가 많으면 이 파라미터들 전체로 봤을 때 봉우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로컬 맥시멈 문제가 되게 심해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굉장히 심각해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이 모형에 비해서 파라미터 수가 좀 많아요. 이 어파인 텀스트 모형이라는 게. 그러다 보니까 추정할 때 굉장히 많은 이제 그, 그 트라이얼 에러를 겪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 ML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프라이를 줄 때는 스트롱하지 않지만 그래도 인포머티브한 프라이를 줘야 돼요. 그러면 인포머티브한 프라이를 어떻게 줄 거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프라이에서 파라미터 샘플을 한 다음에 그럼 파라미터 보면 이게 리즈블 한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그 파라미터가 의미하는 수익률 곡선을 그려봐야 돼요. 그 수익률 곡선을 봤을 때 이게 리즈블 하다 보면 그게 적당한 프라이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런 그림을 주는 프라이어의 스페시피케이션이 유일하지는 않습니다. 유일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충분히 또 우리가 베리에이션을 주기만 하면 크게 상관없어요. 왜냐면 데이터 정보가 나머지는 다 필수할 테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MCMC를 합니다. 그거는 이제 그냥 전형적인, 그냥 뭐 똑같다. 이건 또 설명드리고, 일단 이렇게 어떤 인포먼트 프라이어 써버리면, 원래 라이크루드는 이런 막 어글리한데, 프라이어를 이렇게 좀 줘버리면, 포스테리어 서피스는 훨씬 스무드 해주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훨씬 스무드 해주고요. 그래도 로컬 맥시멈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차단되지 않아요. 이게 로컬 맥시멈 문제가 너무 없으면 또 이게 프라이가 너무 스트레스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샘플링을 합니다. 퍼스트 샘플링을 해요. 퍼스트 샘플링을 할 때 이거는 일단 나중에 설명하고 샘플링하고 이거 추정 방법은 그냥 안 하겠습니다. 이거 그냥 어떻게는 한다더라 라고만 넘어가겠어요. 왜냐하면 이 스탠다드 방법은 배워봤자 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스탠 방법은 너무 좀 컴퓨테이셔널리 코스트리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거 좀 시험 방법에 대해서 제가 훨씬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고 일단 결과를 위주로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추정 결과를 위주로 제가 좀 설명드리려고 해요.